연방 대법원에서는 위스콘신의 선거지도 개정안 판결을 뒤집었다라는 소식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위스콘신주에서 공화당 쪽이 밀어붙이는 선거구 지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지사가 지금 또 다른 추진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토니 에버스 주지사라고 그래서 토니 에버스는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입니다. 그런데 위스콘신 주는 공화당이 지금 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주의회 구성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토니 에버스 주지사는 어떻게 해서든 한 자리라도 더 민주당 쪽이 갈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그쪽 지역의 위스콘신 주의 법원하고 잘 코드가 맞았는지 위스콘신 주 대법원에서는 주지사가 이야기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을 내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공화당이 반발해서 다시 이제 연방법원으로 소송이 전개가 됐고 결국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결국은 이제 공화당이 요구하는 쪽을 들어주는 쪽으로 공화당 쪽에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판결이 나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에버스의 지도가 연방 투표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추가 선거구로 이동시켰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판사들은 주 하원과 상원의 선거 지도는 서명되지 않은 의견으로 통과를 시켰지만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는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는 상태로 두었다라는 것이죠. 구금 중에는 법원은 다른 제출물 중에 선택하는 것보다 주지사의 지도를 제고하는 것을 선호할 경우 추가 증거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분석은 우리의 동등한 보호 법률에 부합해야 합니다. 라고 연방대법원에서는 판결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죠. 그리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역시 진보 성향의 대법관입니다. 이 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반대 의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례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지만 모든 판사들이 판결에서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생각, 이건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말도 안 되는 여태까지 전례가 없었던 판결이 지금 나왔다. 어떻게 니네들 아무리 대법관 중에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냐. 이제 대놓고 공화당 편들었냐. 막 이런 식의 이제 불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약식 번복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법을 위반하는 결정을 위해서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법원은 주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에 따라서 기껏해야 애매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오늘 법원의 개입은 특별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놓은 것을 존중하지 않고 개입한 부분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위스콘신 공화당이 다수당인 선거구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선거 지도를 조작하는 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3월 3일 위스콘신주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에버스 주지사가 제시한 지도를 이전 판결의 제한 범위 내에 채택한 일부의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에버스 주지사의 지도는 여전히 공화당에 유리하긴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지도만큼은 공화당에 유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현재 위스콘신은 5자리를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고 3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5자리, 3자리를 4자리, 4자리 뭐 내지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조금 더 흑인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지도 그림을 다시 그렸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흑인 인구를 많이 포함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나 더 그려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더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끔 선거구를 좀 조작을 하는 그런 그림을 주지사가 내놓았는데, 예, 하여간 지금 어쨌든 대법원 쪽에서는 이례적으로 개입을 해서 위스콘신 주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공화당한테 좀 더 유리한 선거구 지도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판결을 내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엘라바마 주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이게 소송이 올라가 있는데 엘라바마의 선거구 조정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올해 말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화당 쪽이 요구하는 쪽으로 이 선거구 지도를 유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은
한 자리 빼앗길 수 있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화당 쪽에 유리하게 지금 이제 일단은 선거구가 조정이 돼 있는 상태. 하지만은 대법원 쪽에서 완전히 판결한 것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또 기다려 봐야 되는 뭐 상황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연말 가봤자 특별히 다른 결론으로 이미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 그제 와가지고서 선거구 바꿔라라는 얘기는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지 않을까, 의미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구 지도에 대한 그 논란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해드렸고요.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거구 지도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고, 선거구 지도가 다 마무리가 되어줘야 민주당한테 유리한 자리가 몇 개고 공화당한테 유리한 자리가 몇 개고, 그렇기 때문에 올 가을 선거에서 중간 선거를 치렀을 때 민주당이 몇 석을 차지하고 공화당이 몇 석을 차지하겠구나, 이런 예상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예산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예상치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럼 또 곧바로 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원, 상원 모두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어느 정도까지 공화당이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공화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들, 특히 이제 친 트럼프 진영과 안 트럼프 진영의 이 갈등이 지금 당내 경선 과정 중에서 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라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다. 분열은 어쨌든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예전에 해주었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뭉쳐야 되는 건데,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게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사람이 다 다른데요. 생긴 것도 다르고, 지문 보십시오. 지문. 쌍둥이조차도 지문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 생각과 똑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폭이 있고,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죠. 그 선을 넘어서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지내기가 좀 쉽지는 않긴 하죠. 근데 바로 이제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 폭을 넓힐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보수 진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슈 가지고 마치 엄청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막 분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서는 안 되겠다. 이게 한국처럼 다당제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서로 생각에 따라서 뭐 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미국처럼 양당제가 정착이 되어져 있는 상황, 미국도 법적으로는 당을 만들 수 있긴 합니다만, 이 양당제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져 있는 이 미국의 상황에서는 보수 진영이 이 공화당 울타리 안에서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지금 선거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왔다고 그래서 에이 쟤는 글렀어 라고서는 이렇게 튕겨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10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했다고 튕겨내는, 그거는 굉장히 이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사실은. 예.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빼내버리고 나면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사람이 한 가지 잘못했다고 튕겨내버리는 이런 실수는 우리 사회에서는 좀 없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